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모셨습니다. 정유섭 의원은 인천 부평갑 지역구 의원이며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정계특위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간사도 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저도 기자들한테 많이 그 전화를 받습니다만 어제 오늘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보면 좀 집권 여당과 또 집권 여당하고 손을 잡고 있는 뭐 정의당, 민평당 등등등등 해갖고는 자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자. 그래서 보면 저 의원 정수는 300으로 하되 비례대표는 75명,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은 225명, 즉 3대1 비율로 가자. 빨리 자유한국당 의견 내놔라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으로 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첫째는 자 비례대표 없애자. 저희 의견이 비례대표가 이제는 없애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례대표가 처음 된 게 1963년이에요. 그때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들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비례대표를 했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민주주의 발상지라는 나라에서 비례대표 없어요. 전부 지역구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들도 이제 교육 잘 받고 전문인들 많아요. 옛날처럼 전문인들이 꼭 비례대표를 들어올 필요가 없고 또 비례대표 이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당 지도부를 대변해요. 그 사람들한테 밀실해서 어떻게 또 이 비례대표 공천이 명확하지가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의원님. 제가 명색이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자, 보세요. 비례대표 제가 연구를 좀 해왔더니 비례대표를 1963년에 원래 비례대표제하고요 대통령 중심제가 안 맞습니다. 근데 63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되면서 공화당에서 비례대표를 도입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유, 제가 정치평론가보다 모르죠. 모르죠. 648기들. 648기들을 비롯한 이른바 혁명 그대는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빠지를 달아야 되는데 나이 30대 초중반에 지역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것이 그것도 편법이죠. 편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님 제가 1988년부터 국회 보좌관 했습니다만은 그때 보좌관 할 때는 비례대표를 전국구라 했습니다. 그때 뭐 돈전자 전국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는 요새 천국구라고 그러는데 일 안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지역에 뭐 민원 시달릴 것도 없고 지역 저 무슨 예산이라든지 또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시달리질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은 비례대표 되는 사람들이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의 지도부 눈치 보죠, 국민 눈치 봅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비례대표가 아니 국민들이 물론 현재는 뭐 비례대표 뭐 정당 명 찍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1번, 2번, 3번 쭉 나온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찍어요. 왜 1번 됐는지 왜 2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신 겁니까? 저희 당론으로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줄이자. 270명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줄이라는 요구가 거의 80%예요. 그러면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원 숫자를 줄이자. 그래서 300명에서 10% 줄여서 270명으로 하자는 건데 이게 선례가 있어요. IMF 때 299명에서 276명으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금도 사실 국민들 어려워하고 국민들의 80%가 국회의원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 되는데 사실 비례대표라는 것도 정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발상지인 정치 선진국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민의를 진짜 대변하는 그 지역의 대표들을 차라리 늘리는 게 낫지. 지역구를 없애고 그래서 10% 줄이고 그다음에 그 270명에서 비례대표 없애고 그리고 여성 공천을 이제 30% 의무 공천을 하는데 여성 공천을 안 하면 그만큼 이제 국고부조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그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당장 보면은 이해찬 원래 민주당 대표가 원래 처음에 바람 잡지 않았어요. 바람 잡으면서 야 빨리 보면 우리는 정당 명부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너희 왜 우물쭈물하느냐. 그다음에 또 이게 마침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뭐 열흘간 단식 투쟁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불거졌던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할 때인데요.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소수당을 위해서 유리한 제도군요. 네. 제도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네, 네. 그러니까 소수당이 자기네들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면 단식을 안 푸니까 예. 단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같이 검토해주겠다. 네. 검토해서 이게 옳은 제도면 하는 것이고 네. 옳지 않은 제도면 못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지무지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첫째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석수가 고정이 안 돼요. 맞습니다. 300명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한 340명이 될지 350명이 될지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300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연동형 하다 보니까 늘었다. 독일이 2017년도에 네. 독일 하원의 정원이 598명이에요. 네. 연동형을 하니까 111명이 추가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709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초과 의석의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 이게 대통령제 하는 국가에서는 하는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는 나라가 두 군데인데 그게 독일하고 뉴질랜드예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 국가예요. 네. 그리고 독일이 이걸 도입한 거는 이 나치즘의 네. 일당 독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당 한 당이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많은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민당이랑 기사련이랑 연립정부하고 뭐 또 3인당이랑 녹색당이랑 뭐 이렇게 연립정부하고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인데 우리가 무슨 연립정부예요? 이런 데에다가 그 연동형을 하자 하니까 맞지 않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우리 정 의원님이 보니까 그동안 매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 풀어내시는데 불러주질 않아요. 어디 가서 이 선거제 연동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국회 TV 말고는 저를 불러주질 않아서 우리 여기 황태순 TV에서 불러줘요. 예, 저도 보니까 저 거의 2년째 예. 저 지상파 종편에서 안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정권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소수 정당한테는 좀 유리한 제도죠, 사실은. 그렇죠. 예. 또 누구한테 유리한지 아세요? 그건 모르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정치판에 있는 뜨내기들한테 유리합니다. 즉 우리 폴리페소라고 있죠. 교수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만약에 공청회를 하면요, 대한민국 언필층 정치권 언저리에 어른거리는 교수들이 거의 99% 찬성합니다. 왜? 자기가 빠질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연동 비례로 해서 비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게 담합과 꼼수가 가능해요. 선거 과정에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건데 A당은 어느 지역에서 A당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지역구 자유당 지지자한테 지역구 투표는 자기 당 찍으라고 그래요. A당. 그런데 비례대표는 B당을 찍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당은 그 지역구에서 충분히 당선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B당 우당한테 비례대표를 몰아줘갖고 거기서 비례가 많이 돼요. 그럼 초과 의석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두 당이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를 하면 이건 완전한 민심 왜곡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례제의 문제예요. 비례대표가 낙하산이나 연출 편법 뭐 이렇게 밀실공천을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이 직접 뽑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정당이 정해준 거예요. 대통령을 우리가 옛날에 직접 뽑자고 그 87년 체제인가요? 그거 했잖아요. 60항쟁이라고 그러죠. 예, 60항쟁을 했잖아요. 저도 그때 넥타이 부대 우리 사무실 종로 5가 있었는데 퇴근하면서 했어요. 대통령 직선으로 하자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도 그러면 자기가 직접 뽑고 싶은데 자꾸 그 자기가 직접 뽑지 않는 정당이 직접 뽑는 사람을 늘리자는 것이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그 득표율로 그 비례대표를 결정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당 투표를 했습니까? 1인 2표제가 된 거예요. 지역구에 한 표, 그다음에 정당에 한 표. 그래서 정당에서 얻은 표 가지고 그 비례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연동형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당이라는 정당이 그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다. 그러면 원래 지역구 20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100석이면 100석 중에 10%인 10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연동형은 자기네가
10%를 얻었으니까 300석에 30석 갖고 가는 거예요. 300석의 10%인 30석을 달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표라는 게 등가성이 있는데 네. 이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 투표소는 지역구 의원을 뽑고 그다음에 그 정당 득표는 비례의원을 뽑는 건데 이걸로 전체를 정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많이 된 당은 30%를 정당 득표를 했는데 네. 지역구에서 90석을 됐다. 네. 그러면 비례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자기는 비례의 A당이라는 정당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당이 지역구 많이 되면 이 표는 정당 그 비례에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B당을 찍은 표는 지역구에서 덜 됐으니까 여기다가 당선자 수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의 표는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의 표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걸 비유하자면 대학교에서 이제 무슨 수시로 A 고등학교가 수시로 많이 붙었잖아요. 네. 그럼 너네는 수시로 많이 붙었으니까 나중에 정시에서는 너네 학교에서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서 못 뽑아줘. 이러면 이건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인위적인 개입이라고요. 어떤 개인에 대해. 그럼 이것도 선거제도 이 연동형도 인위적으로 이걸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자, 의원님. 예. 자, 내가 너무 흥분했나? 아니 흥분한 게 그동안 보면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언론 환경 자체가 이른바 우파 보수에게는 입을 거의 봉쇄 말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뭐냐면 좀 위헌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지금 정 의원님 말씀드렸던 걸 다 뭉뚱그려서 딱 얘기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대통령 독주 쉽게 해서 민주당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좌파들이 많아요. 우미우미. 요즘은 밤이당까지 거기 가서 지금 연동형하자 그러니까. 연동형하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는 순간 국회는 그야말로 그들이 거의 개헌에 육박하는 선을 갖다 유지할 수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옛날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 현재 정의당이 보면 정당 투표하면 약 10%가량 나옵니다. 그렇죠. 30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석을. 그러니까 30석을 그냥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뭐냐 하니까 세상 우리 국민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놈들을 쫙 줄 세워서 자기들 당 지도부 중심으로 쫙 줄 세우겠다는 거고 그런 놈들을 2중대, 3중대, 4중대 만들어 갖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선수들은 20년, 30년, 40년 집권하겠다는 것이고 흔한 얘기로 보수 우파 멍청하신 이 보수 우파들은 그야말로 늘 만년 따까리가 되는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씨가 목숨을 걸고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해주면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집권 못할지도 모릅니다. 전 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좀 이해찬 좀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말씀드렸고 이와 함께 또 지금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 폭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반민주적 폭거가 갑자기 국회 선진화법 내부에 있는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신속 안건 처리 이것을 놓고 선거법을 갖다가 패스트트랙으로 싫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88년 이후 30년 동안 최소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어떻게 상대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네 일방적으로 자기네 유리하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폭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의회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원래. 그런가요? 하여간 의회민주주의를 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협치하자는 건데 아니 처음에 협상하고 협의하고 타협하자고 정치개혁특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뜻대로 해서 패스트트랙 가겠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래도 기자들이 오늘 몇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로 인터뷰를 따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양아치 짓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양아치 짓인 게 아니 게임의 룰을 만들면서 지금 보면은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선거법을 갖다 일방적으로 개정하자고 그야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목을 조르면서 그러면 또 슬그머니 거기다 뭘 끼워넣습니까? 뭐
자기들이 공수처 문제 등등 그렇죠. 끼워넣고 자기네 필요한 법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경제로 옥죄는 법들, 그다음에 무슨 사법개혁, 사법 뭐 검경분리 뭐 이런 그 자기네들이 필요로 했던 법들을 뭐 야삼당들 요즘으로 봐서는 그냥 민주당의 우당 같아요. 야삼당들. 표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준대? 그러니까 옛날 전두환 대통령 당시 민정당이 집권당이었고 당시 민한당 이중대, 그다음에 국민당 3중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한테 연동형 비례대표는 미끼를 딱 줘가지고 그거 넣어줄 테니까 우리 이거 하자 하는 이런 무슨 정치적인 거래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평당하고 지금 정의당하고 바미당 일부 같은 경우 헐렐레 해갖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연동형에서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그거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무슨 뭐 그 위헌적이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자세히 설명만 드리면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얘기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어저께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난 게 거의 없어요. 다 편집하죠.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이건 제가 전번에 그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들 민주노총에 조합비 내냐? 조합비 내면 나한테 기자라고 그러지 말고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노동자라고 그래. 그 기자 아니지. 그럼 민주노총 조합비 내고 거기 민주노총 강령받아서 취재할 거면 그 균형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어저께 그렇게 내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실어주면 됩니까?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거 있죠. 옛말에 보면은 그 술 주정뱅이한테 두들겨 맞고 자란 아들놈이 나중이면 더 큰 술 주정뱅이 된다고. 좋습니다. 뭐 보면 이해찬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는 뭐 저거 대학 동기니까 그때 그 시절에 어목하던 유신 시절에 두들겨 맞고 좀 자랐다 그래서 지금 하는 짓 보면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파쇼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 파쇼는 현재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들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 보면 그때 파쇼는 파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유한국당 지금 우리 정의섭 의원님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나경원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 만약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갖다가 만약 그런 식으로 바꾸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내각제 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하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이 비례를 늘리고 연동형을 하겠다 그러면 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도로 가야지. 아니 제도는 그냥 대통령제 해놓고 이걸 자기네 그 유리한 제도로 만들어서 우당 많이 만들어서 그냥 그 독재하겠다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합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록 대통령이지만은 정당은 지금 야당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펠로시가 의장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그야말로 소수 정당이 난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당도 일당을 못 하게 돼요. 다수 50%는 못 가게 되니까 그 뭐야 의회가 권한이 분산된 상태. 지금 이제 대통령은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회 앞에 보면 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달라고 이렇게 프랜카드 붙은 정당 등에 보면 뭐 노동당이니 뭐 녹색당이니 뭐 이런 당들이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원내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연동형을 하면. 예를 대표적으로 해산한 통진당의 후손인 민중연합당, 거기도 민중당, 거기도 보면 상당수가 들어올 수 있죠. 4% 정도 얻습니다. 4%는 얼마인 줄 아세요? 4, 32, 12명이에요. 그게 주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뭐 민심 그대로 민주당이나 그 정의당 보면 민심 그대로 뭐 사표 방지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41% 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59% 사람들의 표는 어디 간 겁니까? 선거라는 거는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게임이에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패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자? 아니 뭐 패자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하라는 겁니까? 의원님 손 한번 줘보세요. 그럴 때 이렇게 저쪽이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은 촛불 정신을 모독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참.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임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
사실 뭐 국무총리하고 법무장관 하면서 법무장관 국무총리 했습니다만은 정당 정치 생활은 처음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저쪽 이른바 좌파 쪽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영구집권, 파쇼의 길, 다음에 보면 자기 1대대와 3개 중대로 구성된 그렇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의원직을 다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의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명운의 문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질식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황교안 대표 예. 걸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 사실 제가 황교안 대표 잘 몰라요. 네. 뭐 대표 되기 전에 뭐 아셨겠어요? 아신 적도 없고 정치하신 예. 분도 뭐 아니니까 예. 모르겠고 대표 되신 다음에 뭐 또 저 지방 가시고 요새 네. 저 보궐선거 있으니까 그래서 못 만나 뵀는데 네. 뭐 점점 정치인의 티를 좀 입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결기도 보이시고 네. 방향도 잡아 나가시는데 네. 뭐 어쨌든 그 정치에 네. 그 때를 안 묻으신 분이니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네.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겠다. 시장경제를 구하겠다. 네.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번 사태 같은 데에 나올 수 있을 거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익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대목에서 보면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 110 몇 분의 지금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당에. 예. 그 당의 의원들이 보면 좀 일치 단계를 된 목소리를 좀 내어주고 예. 물론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에 정 안 되면 갖다가 이번에 다 저희 당 의원들이 좀 정신 차려야죠. 차려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치열한 점이 네. 떨어지고 이게 좀 옛날에 김성태 대표는 들깨 정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예, 이제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이제는 예. 좀 그런 정신을 차려야죠. 예. 하여튼 우리 정 의원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저는 의원님이 이렇게 우리 예. 보면 평상시 늘 보면 이미지 부드럽고 점잖으신 우리 의원님이 피를 토하듯 말씀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어떤 언론의 환경이고 지금 보면 그야말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갖다가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